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의 비운의 군주 단종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가 온 이곳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 있는 청령포고요.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이곳 영월 청령포로 오게 된 단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오랜만에 타보네. 감사합니다. 혼자 배를 타고 가네요. 제 전용 배입니다. 전용 배를 타고 3분 만에 도착했고요. 아마 직접 건너서 오기 힘들 것 같고 무조건 배를 타야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청령포 주변이 전부 강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절벽이 있는, 제가 전에 올린 연산군 유배지 같이 섬처럼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단종이라는 이름부터가 뭔가 짧게 왕을 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단종의 단자가 짧은 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단이라는 한자가 바르다나 단정하다고 할 때 쓰는 단이고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배우고 가네요. 비운의 군주 단종이 이곳으로 유배해 오게 된 이유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계유정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유정난은 엄연히 쿠데타지만 계유년에 일어난 어려운 일을 다스린 사건으로 승자에 의해 기록되어 있고요. 보통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어지러운 란자를 써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는 듯한데 한자를 어려울 난을 써서 어떻게 좀 약간 포장이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종 어소에 도착했고요. 이 비석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단묘제 본부시 유집이라는 뜻으로 단종이 있었던 집터를 표시한 비석이고요. 이 비석 때문에 이곳에 단종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 마네킹도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보이시는 분이 단종인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분은 신하로 보여집니다. 참 이곳에서 안타깝게 생활을 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곳에는 국왕의 상징인 곤룡포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단종의 전임왕이었던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된 단종은 이때 당시 나이가 11살 때쯤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초등학생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황후도 죽었기 때문에 단종은 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또 외로웠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어려서 이제 국정 운영을 잘 못했는데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종서와 영의정이었던 황보인의 보좌를 받게 됩니다. 당시 수양대군의 쿠데타 조짐에 김종서와 황보인은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단종의 즉위 1년 만에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고 수양대군은 자신의 반대파들을 모조리 살해하게 되고 결국 단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이곳 청령포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신기했던 건 보시면 주변에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모든 소나무들이 신하들처럼 이 단종의 어소를 향해 인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다 단종의 어소 쪽으로 소나무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뭔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소나무는 거의 뭐 절하듯이 완전 바닥에 닿을 듯 기울어져 있네요. 이 비석은 금표비라고 하는 비석이고요. 당시 이곳에 단종이 유배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출입과 행동을 제한했는데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이 소나무는 여기 청령포에서 제일 오래된 소나무로 나와 있는데요. 이름은 관음송이라는 나무고요.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요. 한 30m 정도 되어 보이고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할 때 이 나무의 두 갈라진 사이에 앉아서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 그런 나무고요. 이 관음송이라는 말이 단종이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는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기록이 있으니까 대략 600년 이상이 된 나무이지 않나 싶네요. 단종은 이곳에서 4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청령포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외로웠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돌이 쌓아져 있는 탑 하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외로웠던 단종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탑이고요. 망향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는 탑이라고 합니다. 이곳 관풍원 같은 경우에는 단종의 유배 시절 청령포가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게 되자 2달 만에 처소를 이곳으로 옮겨 생활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단종이 유배 시절 자주 올라갔던 2층 누각이고요. 이곳에 자주 올라가서 자규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청령포 근처 단종의 왕릉이 있는 장릉으로 왔고요. 이것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 당시 단종이 조정에서 내려진 사약을 받고 승화한 뒤 그 시신이 강물에 버려지자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지킨 충신 어몽도라는 인물의 충절을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입니다. 강물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게다가 자칫 잘못 걸리다가는 삼족을 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몽도라는 인물은 단종에게 굉장히 충신이었던 그런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 왕릉에 같이 있는 이유도 단종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있었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곳 장릉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세조로 인해 왕위를 잃게 되고 노산군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노산군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노산묘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조선 숙종 때 다시 복이 되어 장릉으로 추봉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종으로 잘 복이 되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다행입니다. 단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조선사에 흔치 않은 적장자 출신인데요. 할아버지 세종부터 해서 문종, 단종까지 오리지널 정통성을 갖춘 국왕이고요. 거의 순도 100% 찐 왕 중의 왕이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세종도 그렇고 문종도 똑똑한 성군이 될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단종 또한 계유정난이 일어나지 않고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더라면 조선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영월 청령포 단종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